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CLA 일주일 어학원 원장, 아직 좀 타임 드릴게요. 영어 자존감을 올려주는 여자 CLA 일주일 어학원 원장 지정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루 이틀 하는 세미나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매번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소개팅한 게 마지막으로 소개팅한 게 언제시죠? 저는 까마득해서 하도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나요. 10년 이내에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팅한 게. 네,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 설레임을 사실 우리가 잘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설렜죠? 애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네. 학교 입학은 지가 하는데 내가 설레고, 그죠? 뭐 남편이 뭐 회사에서 뭐 잘됐다 했을 때, 봉투를 들고 올 때, 그럴 때 좀 설레고, 이제 결혼 기념일도 설레지 않고 설렐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건 항상 설레요. 그죠? 오늘 제가 새로운 어머니들 만나고 또 이렇게 안 하던 짓을 또 하니까 또 설렙니다. 근데 이 설레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4월 중순에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거는 이미 이제 3월에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부생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학원에 이제 적응하는 기간도 끝났고 또 이제 어머니들도 애들 학교 다 보내서 새학년 좀 적응을 했고 완전히 설레는 그런 시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레는 게 익숙해지는 이 시점에 뭔가 주입식 교육을 어머니들에게 좀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순서는 오늘은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근데 우리 학원 궁금하시니까 소개 로드맵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어머니 중에 어떤 어머님은 저 대신 여기 와서 로드맵 설명하셔도 되는 어머니도 계세요. 그죠 언니? 네. 대신 하실래요?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 학원에 오면 로드맵 소리를 하니까 잠깐 더 짧게 할게요. 이게 좀 베테랑들이 계셔서. 그다음 프로그램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것보다 본질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이제 나머지 전반적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로드맵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재밌게 졸지 않게끔 너무 어두침침하니까 혹시 조실까봐 나 커피 더 필요하다 하시면 살짝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은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하면 제가 고민하던 게 영어 교육의 본질이 뭘까? 왜 영어 학원 보내시죠? 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괜히 앞에 앉았나 약간 지금 두근두근 하시죠?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 왜 영어 학원 보시죠? 저도 이제 영어 학원 하지만 참 궁금하죠? 왜 영어 학원을 보낼까? 우리 애가 언니 눈이 마주치는 김에 저요? 일단 해외여행 가면은 대화만 좀 들으면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잘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거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해외에서 영어 사용하는 거 일단 얘기하시고 그다음 좋은 학교 가는 거 두 가지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그럼 굳이 영어 사교육을 왜 시킬까? 영어 사교육은 어떤 본질로 시키시는 건지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종 모습, 얘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학원 다시 영어를 배워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을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애가 지금 영어학원 다니든 안 다니든 영어를 고민하든 뭐 영어 등수학이든 얘가 어떤 모습으로 영어를 하셨으면 좋겠을까? 어느 시점? 언제가 갈까? 미래로 한번 여행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 몇 살을 보고 싶으세요 지금? 네? 우리 아이 몇 살쯤 갈까요? 대학 입학 시점 갈까요? 그게 궁금하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지금 오늘 뭐 복비가 안 되고 그냥 한번 점쳐볼게요. 한 20세? 아니면 20세 가볼까요? 자, 지금 한번 그냥 어머니들 머릿속으로 해서 한번 여행을 해볼게요. 우리 애가 20살이 됐을 때 나는 몇 살인가 계산하지 마시고 괜히 우울해지니까 뭐 그때도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유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애 입학식도 갑니다. 대학 입학식. 떠올려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어떤 대학 앞에서 어머님이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무슨 과 앞에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20살 됐는데. 저희 애는 재수학원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상상이니까. 그리고 내 머릿속을 누가 돌아볼 수 없으니까 어머님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다루고 그런 모습.
자,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간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우리 애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래서 가서 이제 입학식 다 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시점에 가면은 뭐가 취업해야 되죠. 네. 이 아이가 어떤 데 취업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 아이의 제가 중등 특목반 수업을 요즘 들어가고 있는데 중1 최고 높은 반 아이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영어 지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고 싶은 게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14살. 만으로 13살. 태어난 지 13년밖에 안 됐는데 꿈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근데 그 친구가 그 공무원이라 말하는 친구가 굉장히 사업적인 경영자적인 자질이 있는 친구예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저한테 걔가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은 뭐 영어로도 얘기를 하고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요즘 애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좋죠. 14살짜리가. 태어난 지 13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상관이니까 마음껏 상상하시고요. 그 직업에 지금 영어 배운 게 어느 정도 쓰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걔가 그 일을 하는데 영어를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일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가보고 다시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다 여쭤볼 수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 교육을 오래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19년? 만 19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애들을 가르쳐보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대학 가는 거, 뭐 이제 시집장가 간 애들 생기기 시작하고, 그죠? 이제 나중에는 저희 학원에 강사를 하겠다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중등부 아이들 중에. 뭐 그렇게 될 일도 머지않아 있지 않을까요? 업계에서 제가 10년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봤잖아요. 지금 아직 완전히 끝은 아니지만. 그럼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본질은, 영어 교육의 본질은 뭘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맞춰서 제가 좀 교육 계속 준비해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학교 공부도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 학교 공부가 초등 영어,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사이에 갭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관 수업 갔다 왔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영어 수업을 참관했는데 회화 수업을 하세요. 4학년인데 영어로 수업도 진행하시고 선생님 수업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읽고 쓰기를 많이 하지 않고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숙제로 내거나 이렇게 다 하는데 중학교 가면은 바로 쓰고 읽고 뭐 단어, 독해, 문법, 서술형, 명작 이런 게 바로 나오거든요. 문제는 갭인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 문법 열심히 해나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 뭐가 딸리죠? 어휘 딸리고 독해는 어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지문을 읽어서 영어의 표현력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면 필요한 게 뭐죠? 네, 토익 점수? 예, 토익도 수능이랑 비슷하니까 토익을 하면 돼요. 수능 잘 친 애들은. 토익 점수랑 실질적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영어는 뭐죠? 대학생들 가장 영어가 취업하려면은 영어를 말하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죠. 그죠? 얘들 지금 공부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고 그다지 비중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그다음 중학교는 문법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 위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단어랑 수능 독해 위주로 공부했다가는 대학교 가서 다시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교육을 시킬 때는 학교는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따로 돈 내서 내가 사교육을 시킬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망라하고 다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는 거를 시키기 위해서 사교육 시키는 거 아니세요? 맞죠? 제 결론은 그래요. 혹시 제가 틀리면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혹시 말하는 게 창피하다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는가? 아니면 윙크를 하시던가? 윙크 하셨는데 방금 그렇게 해주시면은. 근데 사교육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공방도 있고 과외도 있고 학원도 있는데 제가 학원을 하니까 학원의 좋은 점만 얘기를 드릴게요. 학원이 무조건 좋죠. 애마다 좀 선택 방향이나 달라질 수 있겠지만 1대 다수업이라는 단점과 그 다음에 학업 양에 대한 스트레스, 똑같은 숙제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경쟁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내용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영어 학원의 본질이 뭐냐? CLA 영어 학원의 본질이 뭐냐?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을 했어요, 영어 학원을.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했던 친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우리 특목반 수업하면서 제가 아까 일찍 오신 어머니들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졸업했는 친구들이 대학 합격을 하고 와서 이제 저희 학원에 인사를 하러 와요. 와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 중등반 애들 수업하는 시점이면은 가가지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중학교 때 공부했는지 고등학교 때 뭐가 중요한지 자기는 특목고를 갔는데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랑 비교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도 아니고 왜 학원을 그것도 3년이나 쉬었잖아요. 저희는 중3에 영어를 끝내니까 3년을 특목고 갔다가 다시 대학 입학하면 얘네들 인사하러 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안에도 졸업하고 나서도 특목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줬던 팁들, 학교 생활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분들 전화하고 어머님들도 저한테 상담 전화하세요. 저희 학원은 이제 그만뒀다가 해서 그게 끝인 게 아니고 안녕이 아니고 어머님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연락도 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평생 AS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또 대구를 이사 가는데 뭐 대구에 수성구 좋은 데 이사 가면 거기 좋은 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나보고 소개를 시켜달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수성구 원장님도 또 섭외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얘한테 맞는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또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체성,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구미 업계 CLA April 어학원 이 CLA April 어학원의 원장으로서의 본질은 이 동네 애들 잘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애들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고 저의 본질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냥 단순히 영어를 1년 잘 가르쳐주고 2년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내 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0년 사이에 교육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학원을 제 이름으로 내걸고 한 지가 딱 10년 됐거든요. 그 사이에 처음에 제가 학원 오픈했을 때는 그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그 이명박 각하님께서 하셨던 그 뭐죠? 니트 들어보셨어요? 니트? 세대가 너무 젊으시구나. 니트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어 시험을 국가에서 말하기, 토플처럼 듣기, 쓰기, 읽기, 라이팅까지 컴퓨터로 본다 해서 정책을 다 바꾼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럼 그때는 전부 다 말하기 중심으로 학원들 난리가 났었어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영어 수능 절대평가는 엄마들이 90점 이상 맞으면 다 A란 말이에요. 그럼 수능 엄청 영어 쉬워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세 문제 틀리면은 87.89점 나와요. 세 문제 틀리면. 근데 여기서 수능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항상 세 문제가 나와요. 네,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걸 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육 정책은 변했어요. 근데 제가 10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안 변했어요. 저 10년 동안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학생 수가 있든 없든 교육 정책이 바뀌었든 뭐 입시가 중요하다 했든 스피킹이 중요하다 했든 이게 필요하다 했든 제가 생각했던 영어 교육과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쳤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로드맵 따라 따라온 친구들 항상 그 학년에 최상위 레벨 반이 한 반 혹은 두 반 정도가 나중에 중학교 과정에 가면 3년을 학습할 수 있는 단계가 나와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룹이 자기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거죠. 7년 내지 8년 이상을 학원에서 쭉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쌓아왔고 중간에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 지들은 없었겠어요? 네, 학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을 거고 엄마가 학원 바꾸라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공부하기 싫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거치고 왔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됐을 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최상위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이 동네에서 최상위입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그렇게 애들이 그룹을 만들어 주니까 어쨌든 나는 본질대로 가르쳤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최상위가 되더란 말이죠. 최상위라는 말은 어머님이 아까 원하는 그 모습 약간 해외여행 가서 영어 말하기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한 2주만 연습시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의사 표현하고 영어로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를 또 잘 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다 갖춘 친구들이 되더라는 얘기죠.
물론 중학생 되면은 알아도 입을 뻥긋 안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해외 나가서 얘기해봐 했을 때 말하는 거, 예, 이거는 성격이에요, 성격. 네, 성격이 막 활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말하고, 저 영어 좀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잘하진 않지만, 근데 저 해외 나가서 말 안 해요. 제가 되게 소심해요. 보기보다. 그 아시죠, 언니 저? 네, 소심한 거.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해외 나가면 그냥 돈만 내요. 그냥 카드 주고 주문만 하고 거의 말을 안 해요. 말하는 거 싫어해요, 낯선 사람이랑. 그래서 그 성격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의 본질을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계속 또 배출이 되면서 얘네가 또 3년 뒤에 또 저를 찾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입을 시키니까 걔들이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 오면 그만이고. 네, 목표가 꿈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예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가르칩니다. 영어를 1등 하겠습니다. 영어 시험을 잘 치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자기 꿈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게 영어 학원의 교육 목표인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영어는 교과 과목이 아니고 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는 시점에 어머님이 아니면 그 친구가 나 영어를 그때 CLA에서 하기 잘했어. 도구로서 계속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나가길 잘했어.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놓기 잘했어 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영역이든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대학교 갔는데 스피킹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자신이 붙어 있으면은 교환학생도 저하고 신청할 수 있죠.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죠. 자신 있게. 근데 나는 말 한마디 못해. 입시 공부만 해서 서울대 학교 했는데 거기서 새로 우리 어머님들 마음처럼 새로 영어를 다시 익혀야 돼. 그러면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얘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공무원 시험 보고 싶어 아니면 편입을 하고 싶어 하면 이 나라의 편입 영어, 공무원 영어가 얼마나 이상해요. 그 이상한 영어도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너무 문법 기초가 안 돼 있고 얘가 스피킹만 많이 했어. 듣기만 많이 했어. 라이팅만 많이 했어. 외국식으로 공부했다면 이것도 얘는 또 당황스러운 거죠. 뭔가를 새로 하기 설레긴 하지만 새로운 완전 시작될 때까지 기초 작업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입시 영어부터 실용 영어까지 다 중3의 영어를 완성하는 건데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중간에 쉬는 친구, 포기하는 친구, 저희 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마다 속도는 다르니까